물과 소금. 자, 이제 인체의 필수 물, 소금.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바로 물과 공기와 소금이다. 이 세 가지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제염이나 질이 나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진정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쁜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 공기, 소금 다 독소가 들어가면 해로울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생지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이 많은 곳에서 발생했듯이 물과 함께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은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소금은 인체의 중요한 미네랄의 보급원이다. 고등동물인 인간은 개개의 세포 기능이 매우 민감하여 체액 중의 염분이나 미네랄 조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되는데, 나트륨, 칼슘, 칼륨, 철, 수소, 산소, 인 등 다채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각각 일정한 농도로 체액에 포함되고 유지되는 것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삼투압, 침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증감에 따라서 세포 외액에 있는 수분이 증감한다. 미네랄 음식물이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의 채소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재배되고 그대로 인간이 섭취하게 되므로 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소금이다. 선천적인 질병의 대부분은 이 양수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산모는 좋은 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질이 좋은 소금을 많이 섭취해야 풍부하고 적당한 농도를 유지한 건강한 양수를 유지하게 되고 그것이 곧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소금은 또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해석장에서 조개 껍질 같은 것에 상처를 입어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무는 것은 바로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 성분이 상처 부위를 소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소금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만으로 농경지주의에 염전이 생기면 농경지의 작물들이 소금의 짠 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농작물이 직접 바닷물에 닿지만 않으면은 작물의 생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오히려 벌거벗은 산이나 황폐한 땅 주위에 염전이 생기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때까지 잘 자라지 못하던 작물들이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된다는 사실은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식물도 미네랄이 듬뿍 함유된 소금이 많은 토양에서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자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의 혈액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몸속에 침투한 병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적혈구는 영양분과 산소를 각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혈구와 마찬가지로 적혈구의 활동력이 약해지거나 수가 줄어들면 세포들에게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어렵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런데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철분이다. 이 철분은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금에도 들어있다. 이러한 철분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험산, 위액이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위액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빈혈이 오게 되는 것이다. 빈혈.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식욕이 감퇴되고 소금이 주 성분인 위액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며 몸의 각 조절 기능이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된다. 또한 탄산가스를 폐로 보내는 활동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의 기능이 약해지며 신경이나 근육이 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소금에 함유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이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이것은 소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갑상선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 세균성 질환은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해서 세균을 죽이게 되면 자연히 낫게 된다. 이 세균성 질환도 염분의 부족에 의해서 기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염분이 있는 곳에는 부패균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세균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사성 질환은 암, 당뇨, 신경통과 같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네랄의 결핍이 대부분의 원인이다. 여기서 역시 소금. 천일염에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도 상당히 들어있지만 납, 비소, 성화 같은 치명적인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바닷속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보내는 것도 정화되는 것은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소금은 인체에 들어가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듯이 이러한 체내에 있는 녹아있는 중금속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금에 중금속이 있다는 것은 오염된 바닷속에 있는 중금속들을 흡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침착된 이런 유해한 광물질을 용해하고 장의 요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장 안의 이상 발효, 즉 장 안에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0.9% 함량의 생리식염수인 이른바 링거액을 투여하는 이유는 부족한 염분을 보충해주고 체액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처방에 따라서 약물 투여를 하더라도 약물의 체내 흡수가 원활해진다. 또한 소금은 단백질이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을 방지하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하여 점액질을 촉진함으로써 피부를 곱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소금을 바르면 고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이것은 소금이 지닌 방부력과 살균력 때문이다. 특별한 소독력이 없던 시절에는 머리를 다쳐서 피가 흐를 때 된장을 발랐다. 그 이유는 된장에 함유된 염분이 상처 부위의 살균과 방부를 동시에 해결해 주어서 상처가 잘 낫도록 한 것이다. 또 해열제로도 쓰임을 받는다. 사람의 몸은 2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원소가 전체의 96%를 살아야 하는데 이 4가지 원소가 다량 원소라는데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9.5%, 질소가 3.2%로 이 중에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상태를 물이라고 하고 체중의 65% 이상, 성인은 60%, 노인은 55%, 유아가 75%라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것이 주름살이다. 또 그 다음으로 소량 원소가 전체의 3.7%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크롬, 망간, 코발트, 구리, 몰리브덴, 플루오르, 셀렌, 규소, 요오드, 주석, 철, 바나듐 이런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극성이 강한 식품은 과식하면 해가 된다. 특히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과민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쉬우며 신경과민이 되면 미각이 둔감해져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소금을 많이 먹게 된다. 그러나 운동과 목욕, 심호흡과 같이 염분의 배설을 촉진하면 많이 먹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 양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우리 민족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민족은 서양 사람들의 섭취 기준을 적용하다가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이른바
남향집이라고 하는 햇볕이 잘 드는 향기 바른 쪽으로 집의 방향을 잡고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해서 주는 온돌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그 어떤 단열재보다 그 효과가 우수하고 습도가 자동 조절되어서 가습기가 전혀 필요 없는 건축자재인 흙으로 벽을 쌓고 보리밥과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발효식품인 김치와 상추, 깻잎, 콩잎과 막된장으로 쌈을 싸서 먹고, 더운 여름에는 간장이나 소금을 풀어서 만든 오이 냉국으로 염분 부족을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후손이라면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 없던 대장암이나 전립선 암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려 20배나 늘어났고, 비만이 건강의 최대의 적이 되었고,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유명한 의사가 특진하는 병원에는 몇 년씩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참, 대형 병원도 약삭 빠른 재벌들이 짓는데, 그러나 수익이 안 되는 병원들은 또 정책적으로 단절시키기도 하는 것을 정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체내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연세대학교 이길상 박사는 다음과 같이 소금에 관해서 서술한 바가 있다. 소금은 우리 사람의 체내에서 0.7, 0.9% 정도의 바닷물에는 3%가량 포함되어 있다. 이 염분은 혈액과 임파액, 소화액, 또 근육과 세포, 피부 등을 조직을 이루는 액 속에, 또 소변과 땀 등의 체액 중에 존재하며, 체액의 약알칼리성과 삼투압의 유지작용, 위액의 원료, 음식으로 부패 방지 작용,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의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며, 근육 수축 등의 생리작용에도 아주 필요한 것이다. 식염수를 통해서 소금은 인체 내에 필요한 물의 양을 유지시켜준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물을 마셨다고 해서 그 물이 체내에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을 몸속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삼투압이 적용하지 못하면 그 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다 소변으로 배출되고 만다. 이러한 몸속에 필요한 양의 물을 유지시켜주는 삼투압은 바로 소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소금. 당뇨병은 소갈이라고 해서 계속 물을 마시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갈증이 계속 될 때는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간장을 물에 타서 마시면 체내의 삼투압이 제대로 작용하면서 갈증이 신기하게 가시게 된다. 소금은 체내에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시켜 준다. 염증. 소금은 체내의 독성을 억제하거나 흡수하여서 배설시킨다. 이렇게 계속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소금은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시켜준다. 인체는 항상 수소 이온 농도가 7.3에서 7.35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고 삼투압이다. 소금은 정력을 강하게 하여 혈액을 정화한다. 소금은 뛰어난 해독제이다. 장 안의 이상 발효가 방지되므로 독소의 발생도 방지되고 혈액도 깨끗해진다. 소금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체내에서의 작용은, 멸치 한 마리에 함유된 칼슘의 양은 물 1.4톤에 함유된 칼슘의 양과 같고, 1톤.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 약 1g에 함유된 미네랄의 양은
미네랄 생수 3톤 속에 함유된 미네랄과 같은 엄청난 양이다. 1000일염에 함유된 50여 종의 미네랄 중에서 중요한 미네랄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철이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과 근육의 무력감, 혀의 염증, 탈모, 발육장애, 혈액이 황색으로 변하고 간장이 나빠지며 피로하고 건망증이 생긴다. 이는 칼슘 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 이는 핵산의 주요 성분이며 혈액 중의 인산염은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핍되면 지능 지수가 낮은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다. 칼륨은 세포의 생물학적인 반응의 촉매체,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 세포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의 촉매 효과는 감소된다. 칼슘은 인체에 있어서 뼈 발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에 많이 존재한다. 결핍되면 신경이 흥분하기 쉽고 심장마비나 스트레스가 오기 쉽다. 나트륨은 조직의 수분을 유지해서 염분의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담즙과 췌장, 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소화액 같은 알칼리성 소화액을 만들지를 못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나트륨 부족하면. 염소는 내 척수의 체액과 위액의 염화 물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유황, 단백질의 합성을 돕고 독성에 대한 중화력이 있어서 유독성 미생물 감염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준다.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물에 용해시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에요. 소금은 옛날부터 약도 되고 독도 된다고 했다. 이것은 소금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적절히 사용하나 섭취할 때는 약이 되는 것이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물이 적으면 짜고 물이 많으면 싱거운 것이다. 적당히. 그러므로 소금은 적당량의 물에 구운 소금을 타서 마셔야 한다. 입맛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가끔씩 소금물로 위를 세척해 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배설, 재생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 않게 되며 노폐물이 쌓이게 되니까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의 색깔도 짙어지고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자주 마셔야 되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농약과 같은 독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를 체내에서 축적할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은 물을 많이 섭취해서 체외로 신속히 배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약 5000cc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인 섭취량이라고 본다. 물이 모자라거나 염분이 모자라면 적응력과 저항력이 감퇴되어 감기에 잘 걸린다. 소금물에 의한 장 세척 방법은 장 스스로가 숙변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 장 세척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면 숙변 제거는 물론이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소금물 목욕은 피부 건강에 아주 좋으며 피부를 풀어준다. 소금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꿀물로 해독을 한다. 너무 짤 때는. 나쁜 소금에 대해서는, 나쁜 소금이란 정제염을 말하는 것이다.
중지연. 이렇게 먹으면 들어가서 오히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것을 함께 흡착해서 오줌 등에 섞여서 몸 밖으로 나와버린다.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각종의 병이 유발된다. 때문에 염화나트륨만 섭취하면은 우리 몸을 죽이는 최악의 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일염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염화나트륨이 99.8%인 정제염을 먹으면 위장 기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어서 만병을 유발하게 된다. 흔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신장이나 위에 나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고혈압 환자나 신장이 나쁜 환자에게 일체의 소금의 섭취를 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염이나 소금의 섭취를 극도로 자제하는 감염에 따른 결과는 극단적인 염분 부족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어 오히려 병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적지가 않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탈염 상태가 되어서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무기력해진다 등등등. 그래서 소금을 굳이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유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천일염을 물에 타서 마시면 또 이렇게 독소가 심한 갈증이 느껴져서 보통 물을 마셔도 쉽게 갈증이 멈춰지지 않아서 계속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 나쁜 소금은 모든 물질을 과도하게 경화시키고 긴축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음식 중에 단백질과 굳게 결합하여 소화 흡수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나 장의 내벽에 작용하여 점막 조직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약화시켜 두뇌의 활동을 방해한다. 신장 가장 이상적인 소금은 조염인데 조염은 바다 식물에서 채취하는 소금이다. 그런 소금은 아주 귀하고 만들기도 힘들고 또 100% 식용인 천일염은 현행 법규에서는 식품으로 취급하는 검사 감독 관청도 없고 규격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금은 광물질로 취급했어요. 소금을 잘 이용하면은 나올 수 있는 질병치유법은 무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염분 부족이 암세포의 정식을 돕는다. 오히려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빈혈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 빈혈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머리에 비듬이 많고 얼굴이 건성으로 변하면서 거칠고 편두통에다 어지럼증이 심하고 왼쪽 눈이 약해져서 난시가 되기 싫고 심장이 약하고 위장이 약하며 혈압이 낮고 허리가 약하고 대장도 약하며 손과 발이 차고 겨울에 몹시 추위를 타고 하복부가 냉하며 자궁냉증도 심할 수가 있다. 변비의 치유법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환자가 대소변을 자유롭게 배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퇴원할 시점이다. 신경쇠약 치유법은 병원에 가면 신경 쓰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지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려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신경쇠약의 원인은 몸속의 수분과 염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신경, 몸이 붓는 증상의 치유법은 질이 좋은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시면 열이 내리고 삼투압의 원활한 작용으로 인체 내의 수분이 원활하게 유입되면서 체액이 묽어지면서 산성화된 독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가래 제거법, 침은 침샘에서 나와서 인후를 통해서 항문까지 이르면서 체내의 세균을 없애기도 하고 위장 및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농증과 비염의 치유법. 축농증은 아주 흔한 질병이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다. 의학적으로 부비강염이라고 한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코 속의 염증으로 인해서 항상 코가 막혀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고 입으로 숨을 쉬거나 한쪽은 항상 막혀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심하면 고름이 차 있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세가 있으며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키가 잘 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금은 염증을 예방하기도 치료하기도 한다. 항생제를 환부에 직접 투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항생제 복용은 그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죽염을 요법으로, 죽염은 고열에 없기 때문에 강한 불기운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 염증을 없애주는 또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먼저 음료수용 빨대를 준비해서 약 10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주경이 담긴 용기에 자른 빨대를 꾹 누르면 빨대 속으로 주경이 빨대를 눌린 만큼 깊이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 코 속에 불어 넣으면 빨대를 부는 요령은 천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어야만 주겸이 코 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불어 넣어 달라고 해도 되지만 혼자 살 때는 코 속으로 빨대를 넣은 채로 다른 한쪽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숨을 순간적으로 들이쉬면 빨대 속에 있던 주겸이 코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서 염증에 직접 작용하게 된다. 그 상태로 잠시 있으면 주겸이 염증 부위에 염증을 녹이면서 심한 사람은 누런 콧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휴지를 대고 있으면 한참 동안 콧물이 계속 나오게 된다.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콧물이 나오는 것이 거의 멈추게 되면 코를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심한 사람은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나오는 콧물의 양이 서서히 줄게 되면서 코막힘이 사라지면서 낫게 되는 것이다. 좋은 방법이네. 소금을, 주겸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중이염의 치유.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감기나 알레르기에 의한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 특히 생후 6에서 2개월 무렵에 걸리기 쉬우며 빈도가 높은 질병이다. 처음에는 기가 막힌 것 같고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래 진행되면 만성 중이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실 점막이 건조되어 있어도 그것은 염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소강 상태이다. 감기 등으로 쉽게 재발되며 이루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이를 만성 중이염 급성 증악이라고 하며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기염균은 황색포도상 구균이나 녹농균을 비롯하여 다양하며 2종 이상의 혼합 감염도 많다. 중이염 앞에서 염증이므로 염증은 세균이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이염을 낫게 하는 방법인데 주겸으로 치료하면 된다. 방법은 코 속에 주겸을 불어넣듯이 귀 속으로 주겸을 빨대 속에 넣어서 불어넣으면 주겸이 염증까지 도달해서 직접 작용하게 되므로 진물이 흘러나오게 되므로 주로 잠자기 전에 주겸을 불어넣고 나서 솜으로 막아두면 된다. 진물이 안 나오더라도 약 일주일 더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된다. 이 방법은 항생제에 대한 염려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치료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므로 꼭 권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풍치와 잇몸 질환의 치유법은, 구강질환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질환인데 치아의 뿌리에 염증이 있으면 풍치가 된다. 칫솔에 주겸을 찍어서 양치를 하면 치아 뿌리에서부터 염증이 사라지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주겸을 입속에 머금고 함부 근처에 오래 머물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진다. 그리고 충치나 햇반을 돋는 것,
잇몸 염증, 구강 염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여드름의 치유법은 이렇게 땅구멍에서 이렇게 노랗게 사람의 몸에 항상 땅구멍을 통해서 노폐물이 증발될 수 있도록 여드름 땅구멍으로 노폐물 역시 빠져나가서 세면을 자주 하고 죽염을 물에 타서 많이 마시라. 안압의 치유. 안압이 높아지는 것은 녹내장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예전과 달리 현대인들은 육류에 지나친 인스턴트 이렇게 생긴 열은 위로 올라가서 두통을 유발하고 눈에 안압이 생기게 하여 귀에서는 중이염이 되게 하고 치아에서는 풍치가 생기게 한다. 안압이 생기면 우선 물에 죽염을 타서 자주 마셔서 체질의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며 죽염을 물에 탄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을 배제한 물을 안약병에 넣어서 수시로 눈에 적셔주면 눈이 시원해지면서 안압도 내려가게 된다. 아토피 피부의 치유법은 아토피 피부 질환은 무공의 시대에 없던 질환이다. 아토피 피부 여부는 환자의 60% 정도가 첫 돌 이전에 발생한다. 이런 환자는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내에 들어온 독소를 빨리 배출시키는 것은 바로 물이다. 물을 통해서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공급해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빨리 체외로 배출해 주어야 한다. 카페인 중독도 추위를 엄청나게 타게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중독이 되면 단시일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섭취해서 죽염을 타서 마셔서 체외로 배출시킨다. 그래서 이 죽염을 통한 피부병, 녹내장, 백내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30분가량 두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침전물을 제외하고 그 물을 안약병에 넣어서 자주 눈에 넣어주면 좋다. 체질에는 죽염을 물에 적절하게 개어서 하무에 발라서 반창고로 봉한 후에 아침 저녁으로 갈아 붙이면 좋다. 좋은 품질의 꿀에 죽염가루를 섞어서 반죽하여 치질 부위를 감싸 주거나 항문 안에 넣으면 좋다. 원형 탈모증에는 죽염을 물에 진하게 녹여서 하루 3에서 5회 바른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만들었네요. 동물들은 병이 오면 오로지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자연 속에서 그 해결을 찾는데 사람은 수많은 치료과 의사가 있어도 암, 에이즈,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필자 역시 만성 위염으로 약물이나 민간요법으로 손가락을 쓰시고 따곤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만성적으로 흐르는 콧물은 죽염으로 치료한 결과 거의 다 나았다. 그리고 혈압도 50대 후반의 나이에 80에서 120을 유지하고 있고 당뇨는 물론 없다. 이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한 덕택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준 이렇게 책을 마무리했습니다.